행복한 임신, 아름다운 태교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포항여성병원의 우리 산부인과 전문의 배철성 과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주제죠. 자궁 속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또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태교를 꼭 해야 된다고 지난번 강의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태교를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좋은 방법이고, 좀 더 쉽게 애기한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까? 이렇게 한번 이번 강의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궁 속에 애기는 어떠한 비밀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아는 것보다는 좀 더 과학적인 지식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궁 속의 비밀을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자궁은 어떻게 커질까? 그리고 태아는 엄마 뱃속에서 자궁 속에서 어떻게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가? 그리고 태아는 이 5가지 오감이 있는가? 물론 지난번 강의 때 오감이 다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정서가 애기한테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 이렇게 크게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럼 자궁은 이제 어떻게 커질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산모들이 대부분 이제 산전 진찰하면서 초음파를 관찰하면은 이렇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은 대부분 산모들이 표현하는 게 아기가 아주 좁은 공간에 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물론 이제 엄마 아빠들은 넓은 공간에서 살겠죠. 그렇지만은 그래서 내가 자궁을 좀 더 빠르게 키워줄 수 없을까? 엄마들의 고민이 이거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엄마가 아무리 뭐 키우고 싶어도 자궁이 커지는 건 아닙니다. 자궁이 커지는 가장 큰 요소는 아기가 양수를 만들어서 매일매일 필요한 공간을 넓혀 나가는 겁니다. 그 양수를 만들어서 넓혀 나가서 그 넓어진 공간을 통해서 아기가 성장을 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양수는 어떻게 만드느냐? 양수는 아기가 매일 마십니다. 마시고 소화를 시키죠. 장을 통해서 흡수가 되고 우리가 성인들이 매 물을 마시는 것처럼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흡수가 되고 난 다음에 아기가 소변을 다시 보게 되죠. 양수의 주성분은 아기의 소변입니다. 소변, 콩팥 기능이 충분히 해야 소변을 많이 보게 되고 적당한 양의 양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많은 양수를 만들어내게 되면은 엄마가 자궁이 갑자기 커지면은 엄마가 못 견디게 되죠. 그래서 아기는 엄마를 배려해서 하루에 자기가 필요한 양만 공간을 매일매일 넓혀 나갑니다. 근데 양수가 간혹은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너무 많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은 자궁 내부에 어떤 스트레스가 가해진다든지 외부에서 소음이라든지 이 과도한 스트레스가 가해지면은 아기 혈관들이 다 축소하게 되죠. 그래서 아기 혈관들이 축소하면은 특히 콩팥으로 가는 혈관도 축소하게 되고 소변을 잘 못 보게 됩니다. 양수가 부족해지면은 아기가 공간이 협소해지면서 성장도 지연이 되겠고 심한 경우에는 뱃속에서 다 사망하는 경우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하나의 이제 그 태교의 방법인데요. 엄마가 잘 때도 조용하게 시끄러운 소음에 노출을 적게 주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태아는 어떻게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느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임신을 하게 돼 여러분 아마 태반이라는 용어를 다 잘 알죠. 태반은 거의 자궁의 거의 한 50% 가까이 자궁벽에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일종의 큰 호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수 속에 아기한테서 온 탯줄, 혈관이죠. 탯줄이 태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반에 연결된 아기의 탯줄은 혈관들이 모세혈관으로 굉장히 넓은 분포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엄마의 혈관이 다시 아기 탯줄처럼 이렇게 태반에 와서 다시 모세혈관으로 이 호수 속에서 모세혈관들끼리 서로 직접 연결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그 만들어낸 노폐물을 이 태반 속에 배출을 하면은 엄마는 이 노폐물들을 다시 걸러서 엄마가 밖에서 노폐물을 배출하게 되죠. 그리고 엄마는 다시 영양분과 산소를 태반 속에 보관을 해 놓으면은 아기가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혈관 수축이 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혈관 수축은 어떤 경우에 오느냐면은 과도한 스트레스일 때는 혈관이 수축이 와요.
혈관이 수축이 오는데, 만약에 혈관이 수축이 오는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임신 중에 반복이 되면은 아기한테 영양분이 그리고 산소가 공급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저체중아라든지 임신 중독증, 유산, 조산, 그리고 태아의 사망까지도 생길 수 있는 이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태아는 오감이 있는가? 여러분 아마 실제로 오감에 대한 연구들은 이렇게 각각 할 수 있습니다. 시각은 빗자극 검사. 엄마 뱃속의 자궁벽과 태반에 의해서 가려진 아기 그 자궁 태내에는 여러분 조도로 따지면은 조명을 따지면은 한 28데시벨 정도, 30럭스 정도 됩니다. 30럭스. 30럭스 정도 되는 30럭스 같으면은 여러분 보통 우리가 독서하기 좋은 조명을 200럭스라고 하죠. 굉장히 아기는 깜깜한 공간이 있죠.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강한 빛이 들어오면은 애기가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그래서 이게 스타틀 리플렉스라고 반사작용인데 빗자극 검사라고, 예전에는 아기가 시각이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런 검사들을 했는데 요즘은 아기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걸로 해서 이 빗자극 검사는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각에 대한 검사도 있죠. 그 다음에 후각은 생후에 아기가 엄마 젖을 잘 찾아내는 이런 거를 테스트해 보는 방법도 있고요. 미각은 오렌지 주스 검사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의 오감은 시각, 청각이 한 5개월, 6개월에서 다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후각, 미각, 촉각은 6개월, 7개월 정도 되면은 오감이 다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기가 감각이 있으니까 이 오감에 의해서 오감 태교라는 용어를 많이 하죠. 그리고 오감에서 태교를 이제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엄마의 정서가 아기한테 어떻게 전달될까? 여러분들 이제 이걸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이렇게 놀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어떤 외부 환경이나 급격하게 놀랐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거리죠. 두근거리고, 어떤 경우 심한 경우에는 막 숨이 멈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그렇죠. 부신피질 호르몬하고 신경 전달 물질들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호르몬들은 입자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해반을 통해서 바로 아기한테 전달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신 5개월의 태아는 약 한 500g 정도 되죠. 이때 산모의 체중이 한 50kg로 예상을 하면은 한 100배 정도 됩니다. 100배. 그러면은 엄마가 1이라는 이러한 그 놀램에 대한 반응을 받았을 때 아기는 100배의 힘으로 아기의 심장을 강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깜짝 놀랐을 때 아기가 사산한다든지 심장마비가 온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는 어느 시기든지 안전한 시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늘 조심하고 아기가 안전한 그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잘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태교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요. 예, 예. 뭐 우스갯소리지만 그 임산부들은 나이트 클럽을 가면 안 되겠네요, 그죠? 좋습니다. 그죠? 빗자극과 소리가. 제가 한 번씩 태교 강의할 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도 가면 안 됩니다. 예. 산모들이 혹시 나이트클럽 가도 되냐고 예. 질문을 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 엄마는 뭐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펄쩍펄쩍 뛰지만은 예. 아기는 깜짝깜짝 놀랐다고. 야, 진짜 과학적 근거가 있는 말이네요. 예. 야,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급격하게 예. 변화가 되는 자극들은 아기한테 예.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구나. 이게 정말 웃어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죠? 제대로 알고 있으면 또 좋으니까. 예. 오감 말씀하셨는데요. 예. 오감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감각이 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실제로 태교를 청각을 이용해서 많이 합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태교 하시냐고 물으면은 태교 하신다는 분들은 음악을 듣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 태교를 안 하신 분들은 안 하신다고 이야기하면 음악을 잘 안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음악을 안 듣는다고 태교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오감 태교라는 거는 내가 단순하게 그 제일 처음에 얘기했는 것처럼 태아 모성 애착, 내가 단순하게 아기를 생각하는 것만 해도 태교가 되는 거죠. 근데 청각을 많이 이용하는 이유가 다른 네 가지 감각보다 청각은 더 효율적으로 뇌세포에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청각은 귀를 직접 통해서 뇌로 바로 전달되죠. 이 청각 통로라고 하죠. 청각 통로인데, 그 다음에 엄마 배 속에는 이제 물 속에 아기가 있습니다. 물 속에는 여러분들 보면 진동이 생기게 되죠. 음파가 외부에서 음악이 들어오면은 물 속에 잔잔한 진동이 생깁니다. 진동이 아기 피부를 통해서
뇌에 전달되죠. 그리고 촉각 통로로도 이게 두 가지 통로로 태아의 뇌세포를 발달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각을 이용해서 많이 태교를 하고 있죠. 실제로. 예, 늘 이제 안전하게 예.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 태안에 우리 아이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아마 염려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태교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디지털 산모 수첩 데이로그